프리메이슨이 공부하는 것처럼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프리메이슨단에 가입을 해야지 배울 수가 있는 거야.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면 초청을 받아야 되고 남자여야 돼.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프리메이슨에 정식으로 입문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처럼 프리메이슨에서 가르쳐주는 거 내가 다 알려줄게. 물론 뭐 오늘 이번에 한 번에 방송으로 다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프리메이슨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큐브인데 프리메이슨들이 큐브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 사각형을 이렇게 검은색 입체 사각형을. 왜 프리메이슨들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먼저 이 큐브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는 연금술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벗어나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지금 프리메이슨의 그 내부 가르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루미나티 얘기를 꺼내버리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단체들인데 그거를 갑자기 끄집어내면 내가 지금 큐브 설명하다가 말고 일루미나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큐브 설명하기로 했잖아. 수업을 하면은 집중을 해서 들어. 지엽적인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프리메이스 하면은 그래 내가 선생님이 씨발 큐브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래 프리메이스 가르치는 큐브가 뭔지 내가 열심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프리메이슨 갑자기 일루미나티 관련이 있나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는 배우는 시간이야 이거사. 자 먼저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 자, 여기서 이 프리메이슨이 먼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를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 여기서 이게 원래 연금술 도상이야. 연금술 도상. 그런데 이 연금술 도상의 그 겉에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원이 있잖아. 근데 그 삼각형의 마지막 부분을 보자. 그러면 뭐가 보여? 코르푸스라고 되어 있어. 라틴어로. 그지? 코르푸스는 몸, 신체, 육신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은 검은색 큐브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옛날부터 이 프리메이슨에서 큐브라고 한다는 상징을 사용하기 전부터 정육면체를 사용하기 전부터 연금술에서 먼저 육신, 물질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코르푸스, 몸, 신체를 상징을 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사용을 했다? 큐브, 정육면체를 사용을 했다. 왜 정육면체를 사용을 했을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먼저 시작을 한 거는 아니야. 프리메이슨에서 따온 거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정육면체가 육신을 다스릴까?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연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양 오컬트, 프리메이슨을 포함한 오컬트 체계에서는 육신을 별로 좋은 걸로 보지를 않아. 그거는 원래 오컬트의 뿌리가 바벨론하고 이집트에 있는데 바벨론하고 이집트를 모두 다 흡수해서 섞은 게 그리스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게 철학자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말한 게 이데아 이론이야. 이데아 이론이 어려울 거 없고 영의 세계를 말을 하는 거야.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육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는 영원한데 물질 우주는 불교하고 똑같지. 물질 우주는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고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죽음이란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내 안에 이 육신의 속박을 입고 있었던 나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경험이다.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님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어법이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쁘게 그 사형을 받아들이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대 시대로부터 또 확실하게 플라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육신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서양 오컬트 철학이 뭐 점성학, 연금술, 프리메이슨이 다 이 철학의 플라토니즘에 기반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라토니즘은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 사상이 이제 합천 짬뽕되어진 그런 문화권 안에서 나온 거고. 근데 어쨌든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육신이라고 한다는 게 뭔데? 영이라고 한다는 거는 영원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진리고 진실에 가까워. 이게 더 리얼리티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과학적인 공식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들을 일시적이지. 그렇지. 일시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의 마음, 영의 마음은 어때? 선하게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베풀게 살고 싶고, 화내거나, 나쁜 짓 저지르거나, 뭐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지. 그치? 그런데 그게 돼? 안 돼. 왜 안 돼? 육신 때문에.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이거, 이 인간의 영의 마음에서는 그래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아니야 그냥 너가 다 먹어. 인간의 영은 이건데 육신은 그래도 나도 배고픈데 저거라도 안 먹으면 나도 죽을 텐데 씨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죽기 살기다. 야 씨발 그 콩 한 쪽 내놔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칼로 쑤신다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육신 때문이다 라는 거지. 육신. 육신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고 육신 때문에 본능이 있고. 인간의 영이 우리가 성폭행이나 강간을 하나? 아니지.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사랑할 뿐이. 근데 육신이 있고 호르몬 작용이 있고 꼴려버리게 돼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성범죄라고 한다는. 그러는 것처럼 육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어때?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도덕. 그런데 어때? 피곤해, 졸려, 짜증나, 배고파, 화나, 내 돈 이거 힘들게 번 거 육신으로 고생해서 번 거 이거 너무 아까워. 인간의 육신을 악한 걸로 봤어. 악하다라기보다는 저급한 걸로 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카톨릭, 서양에 있는 카톨릭, 그노시즘, 아니면 또 어떤 오컬트의 분파들은 아예 이거를 딱 이 관념을 딱 took it and then they ran. 아예 이거를 blew out of proportion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는 아예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 카톨릭이나 그노시즘 같은 경우에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아이도 낳아서는 안 된다. 맛있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때려라. 너 자신을 학대하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서 너의 그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극단적으로 이제 그 철학을 가져간 것도 있었어.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플라톤에 의해서 영과 육신이 다르다라고 한다는 개념이 서양에 이제 대중적으로 플라톤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관념들이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 육신을 나중에 연금술에서는 그래 육신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럼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들이 선택을 한 게 바로 큐브야. 큐브. 왜냐면 이 큐브라고 한다는 거를 보면은 이 정육면체를 보면은 일단은 뭐가 있지? 사방이 있어. 사방팔방이 있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야. 그런 다음에는 팔방으로 되어 있어. 사방팔방이야.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다. 큐브가 코르푸스, 육신, 물질 세계의 상징이다 라고 연금술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큐브를. 이 연금술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 코르푸스 이 육신이라고 한다는 거를 왜 하필이면은 정육면체로 표현을 했을까? 이 대자연에서 보면은 정육면체란 누가 만들어내야 돼. 그치? 그냥 완벽한 정육면체의 형태로 존재하기는 힘들어. 자연물이. 그치? 유사하게 비슷할 수는 있지. 물론 어떤 광물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뭐 이제 하지만은 그런데 이 정육면체라고 한다는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 인간이 만든 거다 이거지. 그치?
대자연 상태에서 이 완벽한 정밀 존재력,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를 깎고 다듬고 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물질 우주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바로 신께서 이 우주를 정밀연체처럼 깎아놨다. 정교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냥 어떤 랜덤하게 이유 없이 뭐 빅뱅으로 인해서 마법처럼 뿅 하고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법칙과 이론들 안에서 정교하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intelligent design이라고 하는 거지. 지성적 창조를 했다라는 거야. 지성적 디자인을 했다는 거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혹은 어떠한 대지성이 생각을, 대가리를 갖고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정밀면체를 예쁘게 깎아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이 연금술의 정육면체 배치를 봐도 삼면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놔. 그치? 이게 그냥 이유가 아니야.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먼저 연금술에서 이게 시작을 한 건데 오 마이 갓,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까? 이거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야. 딱 엄격한 정밀면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기둥이 하나가 있고 왼쪽에 기둥이 하나가 있어. 그치? 그럼 왼쪽에 있는 기둥 옆에 있는 돌덩어리를 봐봐. 이제 직면면체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지? 뭔가 그냥 돌이야. 광산에서 채굴한 그냥 돌이 여기 그려져 있어. 그치? 이 돌은 또 거칠어. 이거를 프리메이슨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rough asher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rough ashlar. 그게 뭐냐면 rough하다고. 다듬어지지 않고 깎이지 않고 rough해. 근데 ashlar 돌이야. 깎이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야.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기둥 옆에는 뭐가 있지? 피라미드가 있지. 정밀면체가 있고 정밀면체 위에 피라미드를 얹어놨어. 이게 뭐야? smooth ashlar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는 러프한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깎였어. 다듬어졌어. 그랬던 돌이야. 이제 이 돌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게 프리메이슨이야.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호그와트 보면은 그거 있잖아. 모굴이 있잖아. 마법을 모르는 모굴들이 있고 그 마법의 그 피를 받은 호그와트에 초청이 되는 마법사들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모굴들이 있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을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이 rough ashlar 여기 이 왼쪽 기둥 옆에 있는 이 거칠고 검은색 직각형의 돌 있지? 직각사각형의 돌. 이것이 바로 모글들을 말을 하는 거야.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꼭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 자신의 본능에 따라 돈, 명예, 착취, 이득, 나의 성공, 나의 뽐남, 나의 잘됨, 나의 나 자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들은 정의도 상관없고 신도 상관없고 올바르게 살 필요도 없고 도덕도 그저 주관적이고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 진리적인 도덕성은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고 그래서 인간 씨발 살 거 별거 있나. 일단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나 많이 벌고 친구보다 더 키 큰 남편 만나고 친구보다 더 좋은 차 아파트 살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씨발 인생이다. 이게 바로 rough ashlar라는 거야. 응?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rough ashlar라고 그러는 거야. 신을 모르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냥 돈, 명예만 추구하는 이들.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이들. 사회적인 시선만 추구하는 이들.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야지 라고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더 인생에 어떠한 가치나 깊이가 없는 이들,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들, 이 물질 세계에 종속된 사람들을 rough ashlar라고 그래. 에고 자체가 이기적이지. 그런데 그 이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이기적임을 악하게 표현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러나 이 프리메이슨단에 입문을 하여서 프리메이슨단의 수행과 가르침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여기 오른쪽 기둥 옆에 있는 것처럼 smooth ashlar, 아주 부드러운 정면면체가 된다 이거야. 이 사람이 깎였어.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남을 해치려는 마음, 돈과 명예와 성공만 추구하는 마음, 수단과 방, 어차피 남들도 이 정도 나쁜 짓은 하고 이 정도 거짓말은 하고, 아유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나도 세상으로 보면 많이 착한 사람이야. 뭐 내가 뭐 법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야. 이들은 이제 러프 애슐라들은 법을 안 지켜. 이들은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야. 이들이 법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 러프 애슐라들이 왜 지키는 줄 알아? 러프 애슐라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안 그러면은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기 때문이야. 그러나 프리메이슨, 스무드 애슐라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야? 그들이 정의라고 한다는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법을 지켜서 이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 법을 설령 어떤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손해가 온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누구나 세금 내고 싶어? 아니야, 누구나 뺑기 쓰면서 세금 어떻게든 안 내고 싶어. 그런데도 내가 세금 정말 정직하게 다 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 손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정의, 가치를 사랑하는 거야. 플라톤이 말을 했던 위르투스, 아레떼, 가치들을 사랑을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사랑이어도 마찬가지야. 러프 애슐라를 생각을 해봐. 러프 애슐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이성을. 결혼을 해. 근데 얘네들은 왜 결혼을 하고 이성을 사랑한 줄 알아? 러프 애슐라들은? 꼭 프리메이슨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 이걸 확장해서 봐야 돼. 프리메이슨이 아니든 영적인 가르침과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러프 애슐라라는 거야. 프리메이슨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은 왜 결혼을 하는데? 외로우니까, 늙어서 혼자 되기 싫으니까,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좋은 남편한테 가고 싶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기대고 싶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부모가 이제는 나이가 더 가라고 하니까 친구들은 다 갔는데 나만 남자가 없으니까 나만 왠지 못난이가 된 것 같으니까. 이래가지고 러프 애슐라들은 그래서 결혼을 해. 그러나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스무스 애슐라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야?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를 가치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가치, 한 인간과 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서 간다는 그 가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내가 결혼이라고 한다는 나의 판타지적 관념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사랑이라 그래. 이 남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이 남자가 뽀뽀해주고 아침마다 차려주고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회사도 그만 다니면 제가 나 봉양해주겠지 라고 한다는, 결혼이라고 한다는 그 컨셉, 자기 대가리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을 왠지 해결해 줄 것 같은, 구원자를 찾을 것 같은, 결혼이라는 뭔가 동화책에 나오는 그 컨셉을 사랑해서 아무나 찾아서 결혼하다가 이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프리메이슨들은 같이 아랫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복받고 득받고 할리우드 대접받고 아침마다 된장찌개에 밥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인간이 공통체를 이루어서 공동의 선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가치,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위해서 서로 함께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그 가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러프 애슐라들은 결혼하다가 남편이 사업 망하면 오빠 미안해 이혼해야 되겠어 인 거고, 프리메이슨이나 꼭 프리메이슨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결혼하다가 남편이 망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 보자, 이제 이렇게 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러프 애슐라들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해서 1등을 하고 그럼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거고 서울대에 갈 거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봐줄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직업도 취업도 잘 돼서 앞으로 평탄대로, 이거는 러프 애슐라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스무트 애슐러인 프리메이슨들은 왜 공부를 할까?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게 그냥 무언가를 배워두고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내가 그 이론을 검증하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거지. 이 나에게 러프 애슐라들이 뭔지 알겠지? 러프 애슐라들은 언제나 본질이 없어. 본질이 없어. 이들에게 있어서 네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의라고 한다는 가치를 위하여 사랑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희생을 하라라고 한다면 러프 애슐라들은 아닌데 이런 가치들이 나를 서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요즘 시대의 사랑, 희생, 헌신, 성실, 정의, 정직, 평등 이러한 선한 가치들을 추구한 건 어리석은 이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에 손해만 봐. 오히려 그런 어떤 도덕률에 사로잡힌 멍청이들 대신에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득 보는 게 그게 내가 똑똑한 거 아니야? 이게 러프 애슐라들이야.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가르치는 게 이거야. 네 본질을 보라고. 제발 내 성공, 내 위대함, 내 돈, 내 이득 한 푼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은 거 제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들, 정의, 사랑, 평화, 평등 너보다 더 큰 가치들을 쫓으라 이거야. 코르푸스를 쫓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한쪽에는 달이 있고 한쪽에는 태양이 있고 두 가지 기둥들이 있고 그 중간 안에 문이 있고 이것도 연금술, 카발라 이러한 여러 가지 오컬트적인 것들을 프리메이슨들이 차용을 하고 자기들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를 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 기둥과 그 위에 태양하고 달이 있지. 이거는 뭘 말을 하는 거야? 태양하고 달하고 남녀가 함께 뒤섞여 가가지고 이제 이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라. 균형을 맞추라. 네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말을 하자면은 너가 여기서 너의 이기심을 다 버리라는 거는 아니야. 그러나 너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조화를 맞추면은 그게 선이다 이거야. 네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네가 너무 무서워야 돼. 화를 내기도 해야 돼. 하지만 그러기만 해서는 안 돼. 자비롭고 부드럽고 착하기도 해야 돼. 하지만 너무 자비롭기만 하면은 호구가 돼버려. 그러기 때문에 엄격함도 필요해. 정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래 네가 반성하니까 이번만에 용서해 줄게 라는 자비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 인간이 때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갈 때도 있고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라는 겸손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 이 둘 사이의 중용을 맞춰가는 작업들이 바로 러프 애슐라가 그러니까 러프 애슐라는 어떤 극단에 치우친 자지. 이 러프 애슐라가 스무트 애슐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볼까? 여기서 그 다음에 큐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미 한 20분을 떠들었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